안녕하십니까, 미사대박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세를 살든 매매를 하든 간에 한두 번 정도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어려운 문구와 단어들로 인해서 계약서 쓰기가 두려우시다면 다음에 이야기한 계약서 쓰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집의 대출금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매입할 집의 대출금이 얼마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유인즉 매도자의 대출을 껴안고 사는 것과 매수자가 새로 대출을 받는 것 중 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이 어느 것인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주인의 대출을 안고 사면 그 사람의 대출 조건은 그대로 승계가 되지만 대출 한도는 승계가 되지 않아서 파는 사람의 대출금 한도만 보고 구입할 경우 줄어든 대출금 한도만큼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을 때 대출을 받았던 집주인의 대출을 그대로 안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인수 시 줄어든 대출 한도만큼 돈을 내라는 요구를 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대출금 한도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대출 상환 정도를 해당 은행에 문의한 후에 계약한 것이 아주 안전합니다. 두 번째, 계약 해지와 관련된 위약금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계약 해지 시에 물게 되는 위약금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파는 사람이 해지할 때는 계약금의 2배를, 사는 사람이 해지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르면 계약금의 2배를 물고서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매도자들이 있어 매수자들이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 해지 시에 위약금을 무겁게 설정해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특약사항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특약사항이라는 말조차 잘 모르고 있어서 이 사항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약사항이란 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특별히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집을 계약할 때 감나무를 뽑아가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특약사항에 넣어두어야 집 주인과 감나무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래를 할 때는 모든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영수증은 모든 거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마다 영수증을 꼭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혹 분쟁이 일어날 경우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자신이 납부한 거래 금액을 확인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 시에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은행의 온라인 송금을 통해서라도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영수증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는 훗날 집을 매도하실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집 주인의 신분증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본적인 것이자 중요한 절차가 바로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주인 몰래 신분증을 위조해 집을 파는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꼭 매도인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할 상황이 못 돼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매도인의 이임장과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 두셔야
안전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등기부 등본은 3번 이상 자세히 살펴보시고 돈의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셔야 하며 온라인 거래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부동산 계약서 작성 요령 5가지를 참고하시면 계약서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